보면 차분하고 말수도 적은데 뭔가 그가 말만 하면은 빨려 들어가고 그만의 이 분위기 있는 아우라가 있어서 계속 듣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죠. 자, 오늘은 배우 전여빈 씨의 말하기 분석을 바탕으로 차분한 아우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영화 검은 수녀들도 보고 또 하얼빈도 볼 예정인데요. 이제 전여빈 씨가 아주 이쪽 저쪽에서 활약 중이시죠. 그런데 전여빈 씨 유튜브들을 막 찾아보는데 댓글에 이 말하기에 대한 칭찬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뭐 깊어 보인다, 뭐 강단 있어 보인다, 우아하다, 생각이 깊은 게 느껴진다,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전여빈 씨의 말하기와 목소리에는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찬사를 던지는 걸까 한번 분석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뭐 수상소감부터 좀 다양한 영상들을 오늘도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전에 목소리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전여빈 씨는 사실 굉장히 자연스럽고 담백한 음성이어서 분석을 할 요소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분석한 차주영 님이 좀 풍성한 편이고 송혜교 씨가 좀 절제된 느낌이라면 전여빈 씨는 그 사이에서 그냥 타고난 본연의 톤을 자연스럽게 내는, 감정적으로도 뭔가 절제돼 있거나 뭔가 화려하지 않은 편안한 말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또 타고난 음색이 약간 중음에다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말하기에도 더 큰 관심이 쏠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여빈 씨의 목소리보다는 말하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전여빈 씨의 말은요, 여러분, 굉장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네, 주술호응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러니까 문장을 열었다면은 매짐하는 그 스킬이 뛰어나시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저의 추측이지만 글 쓰는 걸 좋아하시고 글 읽는 걸 좋아하시고 또 말하듯이 글을 쓰는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말이 약간 문어체의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딱딱하다는 뜻은 결코 아니고요. 마치 글로 유려하게 쓰인 듯이 말을 하는 엄청난 재주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와, 보고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시지? 싶었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우선 영상을 하나 보실게요. 바로 화제가 됐었던 수상소감이에요. 한 100회차 정도 관객분들 만나면서 인사드렸는데 그때 무대에서 많이 말했던 말이 있었어요. 거미집을 나타내는 단어가 신조어 중에 아주 잘 어울리는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중꺾음하라고.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 네, 얼마든지 꺾여도 괜찮다고 마음 하나 있으면 그 마음이 믿음이 되어서 실체가 없는 것이 실체가 될 수 있도록 엔진이 되어 줄 거라고, 혹시 누군가가 자신의 길을 망설이고 있고 믿지 못하고 있다면 믿어도 된다고 너무 응원해 주고 싶고요. 여러분, 이 짧은 수상소감의 흡입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실제로도 화제가 많이 됐었던 수상소감입니다. 들으면서 여러분 어땠어요? 저는 어떤 걸 딱 포착을 했냐면, 전여빈 씨는 스토리텔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대 인사를 다니면서 중꺾음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이거를 밑밥을 찬찬히 친절하게 좀 더 흥미를 돋을 수 있도록 깔면서 딱 말을 하는 능력인 거죠. 근데 그게 또 대단히 막 과장된 방식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물 흘러가듯이 하는데 청중들의 이 집중과 관심을 이끄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상소감에서 여러분, 중꺾음하라는 말을 제가 무대 인사 다니면서 참 많이 다녔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대 인사 다니면서 참 많이 했던 말인데 뭐 요즘 뭐 잘 쓰이는 말입니다. 바로 중꺾음하인데요. 이렇게
뭔가 기대감을 이렇게 올리고 나서 중꺾음화를 딱 말하는 이런 스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중꺾음화를 언급을 했는데 이걸 다룬 이유는 바로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꺾이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엔진 같은 역할이 돼서 실체가 아닌 것이 실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무리까지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스토리텔링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샥 밑밥 깔고 본론을 말하고 그 본론에서 의미까지 뽑아내는 이 능력이 탁월하신데, 제가 인터뷰에서 봤는데 이 수상소감을 뭐 사전에 막 준비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조리 있게 말하기, 매력 있게 말하기가 좀 훈련이 잘 돼 있으시다라는 뜻이겠죠. 비슷한 예시로 한 개 더 볼 건데요. 이번에 그 하얼빈 영화가 또 개봉을 했죠. 거기서 말하는 대목입니다. 용기라는 키워드였어요. 근데 용기라는 상태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용기라는 제 마음의 결론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 용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영화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용기에 대한 어떤 본인의 정의, 개념화를 설명한 후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용기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영화다. 이렇게 딱 임팩트 있게 끝내죠. 그러니까 굉장히 센스가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을 할 때 내가 이 말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요. 이 알맹이, 덩어리가 있으면 이 덩어리 앞에 어떻게 살을 붙일지, 그 덩어리 뒤에 어떤 말을 덧붙여서 의미를 더할 것인지 이런 훈련을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 방금 들으셔서 아마 느끼셨겠지만 자신만의 개념화가 너무 잘 돼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들에 대해서도 용기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진짜 용기란 무엇일까? 그냥 두려움 없이 하는 걸까? 내 경험을 보니 아닌 것 같아. 두려움이 있어도 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 생각을 언어로 잘 풀어내시는 거죠. 근데 그렇다는 것은 평상시에 사유하는 시간,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뭔가 골똘히 고민하는 시간들이 많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터뷰들을 봐도 책 읽는 것도 좋아하시고 뭐 영화 보는 걸 당연히 좋아하실 거고, 그러니까 인풋도 많으신 분 같고 아웃풋도 잘 해내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차분한데 말수가 많진 않은데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사유의 폭이 좀 깊어야 매력적이긴 해요. 근데 그 깊이는 결코 단시간에 뭐 짧은 무언가를 해서 얻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쉽게도 너무 힘든 것인 것 같고요. 저도 노력 중이지만 뭐 책을 읽고 나의 취향에 맞는 영화를 보고 그리고 그 영화에서 좋았던 대사를 뭐 기록하고 책의 구절을 스크랩을 하고 이런 식의 좀 성실함이 또 있어야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은 그 문답하는 책 같은 거 있잖아요. 뭐 500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기 뭐 이런 워크북이라든지 책이 나와 있어요. 다이어리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그런 책을 사서 하나씩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나만의 가치화하는 시간, 정립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여빈 씨의 말하기에 관해서 두드러지는 특징은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른의 어휘력이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제목의 책을 저도 되게 감명 깊게 읽기도 했었는데요. 유선경 작가님의 책이죠. 차용했습니다. 전여빈 씨는 이 어휘력이 상당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첫 번째로 한자어를 적재적소에 잘 사용을 해요. 자, 일단은 아까 처음 봤던 그 수상소감에서도 실체가 없는 것이 실체가 되고 이렇게 한자어의 특성이란 이 개념이 좀 압축돼 있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말로 했을 때도 말맛이 사는 부분도 많지만 어떨 때에는 그 개념적으로 압축된 한자어를 좀 써야지만 전달이 효과적으로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동진 영화평론가 같은 분들도 명징하게 직조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저는 사실 좋아하는 편인데요. 근데 어쨌든 이 전여빈님 같은 경우도 이 실체라는 표현을 뭔가 쉬운 말로 대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건 이것도 어차피 한자어고, 그래서 이때는 정말 딱 맞는 단어인 겁니다. 실체, 물론 쉬운 단어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평상시에 구어체로 말할 때는 생각보다 잘 안 쓰게 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다독의 결과겠죠. 예, 전여빈님은 이런 한자어 사용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저는 감히 평가를 해봅니다. 그리고 영상 한 개 더 볼게요. 그 강민경 씨가 찍은 송혜교 브이로그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그 여성이 이끌어가는 그 여정이 너무나도 설득력이 있고, 더불어서 그 옆에 조력해주는 어떤 사람들의 그 관계망에 힘이 보였어. 한 목숨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연대의 힘? 그래서 난 그런 거에 있어서도 좀 감명이 있었고, 윤희와 수녀의 어떤 강단 있는 선택, 그런 용기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 이것도 사실 미리 뭐 질문지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대화하다가 나온 질문인데, 와, 이렇게 대답을 뭔가 형식적으로 겉핥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들로 잘 풀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강민경 씨가 소름 돋아 하면서 너무 진심이 느껴진다라고 반응하는 부분이 있고, 송혜교 씨도 얘는 항상 진심이야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진짜 이 전여빈님으로부터는 이 진정성이 얼마나 빛나는지를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대목에서는 연대 같은 단어들이 저는 좀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연대도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말할 때 자주 쓰게 되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단어를 적재적소에 쓰니까 뭔가 평범할 것 같은 문장들이 반짝반짝 되살아나고 빛이 나는 거죠. 근데 단 이게 현학적인 말들을 굳이 또 너무 어렵게 쓰려고 하면은 이런 매력이 또 사라져요. 너무 아는 척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평이하게 가다가 필요한 순간에 한 번씩 딱 넣어주는 이런 센스가 정말, 이 완급 조절도 굉장히 잘 하시는데 대단하시죠. 자, 그리고 그 밖에 번외로 일단은 말씀하실 때 그 종결 부분에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끝을 흐리질 않고 믿음이 있었어, 이렇게 확실하게 말을 하는데, 그런 데서도 신뢰가 더 가죠. 근데 물론 스스로에 대한 어떤 믿음과 자신을 잘 아는 그런 알매서 바탕하는 말투겠지만, 이런 말투를 우리가 배워보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좀 더 신뢰가는 모습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전여빈 님이 용기 관련해서 했던 말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제가 마음속에 내린 결론은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 결론이라는 말도 구어체에서는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안 써요. 그 영화 결론이 뭐야? 이럴 때야 쓰지만 내 마음의 결론은 이런 식으로 잘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딱 갖다 왔을 때 그 말이 더 있어 보이고 매력 있어 보이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어떤 적절한 한자어의 사용도 있지만 생경한 조합으로 단어를 쓰는 경우도 많으시더라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Now is 굿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되게 명랑하게 좀 기뻐해보고, 감정적으로 슬퍼할 땐 되게 또 충실히 슬퍼해보고, 지금은 그냥 다 흠뻑 다 받아들이자. 명랑하게 기뻐해보고 충실하게 슬퍼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냥 흔한 어떤 조합이 아니라 또 생경한 조합을 써서 또 포인트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그 수상소감에서도 뭐 응당이라는 그 부사어를 쓰셨는데, 사실 응당도 우리가 쉬운 말이지만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이런 게 딱 나왔을 때 어딘가 좀 다르다, 매력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송혜교 씨에 대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상하게 언니 눈을 보면 약간 이렇게 감정이 울컥할 때가 있다? 내가 슬프게 생겼어. 나 안 됐어? 언니 눈이 엄청 정서적이에요. 언니 눈이 정서적이에요. 물론 이제 뭐 예술을 하거나 영화 하시는 분들은 정서적이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기는 하지만, 어떤 신체를 보고 눈이 정서적이다, 이거를 우리가 흔하게 듣기는 어렵죠. 근데 정서적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탁 와닿는 또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 그림을 너무나 함께하고 싶어서 그 그림에 그려지고 싶었고. 나 진짜 소름 돋았어. 그리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라는 표현을 쓸 때도 주로 뭐 머릿속에 한번 뭐 그림을 그려봤다 뭐 이렇게 쓰지, 그 그림에 내가 같이 그려지고 싶었다. 그러니까 그 각본을 받았을 때 이 유니아와 이 두 수녀의 이야기잖아요. 검은 수녀들이. 근데 그 연대하는 그런 어떤 플롯이 너무나 좋았고 그 그림에 같이 그려지고 싶었어요. 이런 표현도 저는 개인적으로 막 두드러지게 튀는 건 아니지만 감탄스러웠어요. 들었을 때 와! 쫑긋 했던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른의 어휘력을 갖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답은 다 알고 있죠, 우리? 책을 읽어야 되죠. 저도 책을 또 게을리 읽을 때도 있긴 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모임 덕분에 좀 읽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한강 작가님의 작품들을 이제 읽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검은 사슴이라는 소설을 읽다가도 그 새로운 단어들을 수집하게 돼요. 예를 들면은 저교, 약간 고요 같은 뜻인데 저교라는 단어라든지 염오 이런 단어, 그리고 예전에도 읽었던 책들 중에서도 뭐 하오라든지 뭐 할 일 없이라든지 뭐 이렇게 책을 읽어야만 나오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단어들을 좀 수집하고 기억해 놓고 따로 메모해 놓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저는 문학 읽기가 대단히 말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문학보다는 뭐 사회과학 서적이라든지 어떤 개발을 위한 서적들이 조금 더 효용이 있지 않나라고 말을 하고는 하죠. 근데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문학을 읽었을 때 이 문학적인 표현, 그러니까 좀 은유적이라거나 비유적이라거나 역설적이거나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을 써야만 표현이 되는 감정이나 어떤 마음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심리 상담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추천드립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아무튼 상담을 받고 있는데 상담 선생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희 씨의 지금 마음에는 생쌀 같은 게 이렇게 탁 채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날것에 갓 태어난 어떤 무언가가, 잠재력을 갖고 있는 무언가가 가득한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딱딱하게 표현하면 사실 그 맛이 안 살고요. 오히려 이렇게 비유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을 썼을 때 마음으로 훅 와닿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을 물론 좀 뭐 취향에 따라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문학적인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이런 전여빈 씨 같은 어떤 화법을 가지고 싶다면 대단히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지 사실 문학에서 다루는 것들이 되게 흔한 주제들이에요. 항상 보면 뭐 사랑, 뭐 미움, 뭐 증오, 오래된 뭐 트라우마 등등 항상 비슷한 것들인데 이 다루는 주제는 비슷할지언정 이 주제에서 느껴지는, 뽑아 나오는 그런 정서들이라든지 감정들이라든지 그 각각의 정의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나의 그런 어휘의 망도 넓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밖에 이 전여빈님의 매력을 보자면은 어떤 감수성이 뛰어나시죠. 그래서 어떤 정서적인 감수성 이외에도 사회적인 감수성도 뛰어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은 수녀들에서도 어떤 연대의 힘, 이런 주제를 이끌어낸다라는 거는 어떤 연대의 중요성, 어떤 타인과 함께하는 삶,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좀 가치관을 정립한 부분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취향도 확고해 보여요. 그 정재영 님의 연주곡 한 곡을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근데 저도 나름대로 라디오 DJ도 했고 노래를 꽤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재영 님의 뭐 러닝 이외에는 저도 아는 곡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재영의 이 연주곡을 듣는다. 이것은 본인의 어떤 취향에 맞는 어떤 노래들, 대중적이지 않더라도 나만의 취향, 내가 좋아하는 영화. 그래서 시간 날 때는 작은 영화관에도 가고 독립서점 가서 책도 읽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본인만의 아우라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말하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어요. 차분한데 자신만의 아우라가 있는 사람의 말하기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나,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좀 해소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댓글, 좋아요, 알림,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